안녕하세요.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삶의 위로가 되는 책은 물론 궁금하고 읽어보고 싶지만 쉽사리 책을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기파랑 출판 노태정 옮김 벤 샤피로의 신간 어떻게 미국은 망가지는가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미국을 망치는 3가지 쉬운 방법인데요. 바로 미국의 철학과 문화,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과 이후의 번영은 하나의 미국이라는 기치 아래서만 가능했는데 이 책은 지금 이것을 무너지게 하는 분열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분열하든 무너지든 지금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듯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것이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지금 한국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250년 역사를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로 압축해서 대입해 본다면 지금 분열주의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 샤피로의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는 글. 미국을 하나로 유지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들어 이 질문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미국인들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으려 하고 이웃으로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점점 같은 나라를 더 이상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붉은 지역들은 더욱 붉게 변하고 있고 파란 지역들은 더욱 파랗게 변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실시된 엑시오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들 중 54%는 민주당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61%는 공화당을 인종차별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차별적인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 중 약 20%는 상대 진영이 사악하다고 판단한다. 2017년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베트남전 시절만큼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이는 양극화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신호였다. 미국 기업연구소가 201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약 절반의 사람들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미국인들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아마 미국인들이 점점 더 자신과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도 그 자체를 오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모두는 민주당 내에서 세속주의와 급진주의에 따른 영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 모어인 커먼에서 발표한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양당 지지층 가운데 55%는 상대 정당 지지자들 대다수가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실에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정당 지지자들의 비율은 대다수가 아니라 30%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인들의 실제 삶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79%는 미국인들이 서로에 대해 지나치게 적거나 매우 적은 신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들 가운데 64%는 서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미국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구심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역사적 시기라는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이 같은 양극화는 다소 의외인 것처럼 보인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미국을 갈라놓았던 문제들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성향의 리버럴한 매체들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펼쳐지기 전까지 미국의 경제는 역대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원만하지 않은 이혼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양쪽 진영은 모두 은식기류와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두고 싶어 한다. 미국 우파 관점에서 합중국으로서 미국의 전망은 암울해 보인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기본 가치를 고쳐쓰고 정체성 정치라는 극단적 비전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정치 문화적 지배력을 필연적으로 영구화하는 인구적 변화를 주장하는데 노골적으로 혈안이 된 미국 좌익 진영이 승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도 합중국으로서 미국의 미래는 역시 동일하게 암울하다. 미국의 좌파들은 미국의 우익 진영이 반동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미국의 보수 세력이 마지막 남겨진 구질서의 흔적을 움켜쥐고 한동안 누려왔지만 이제는 점차 소멸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 연합주의의 구성 요소.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자. 정확하게 무엇이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결속시켜 왔는가? 또 왜 우리는 그와 같은 결속을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요소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철학이다. 미국의 철학은 보통 세 가지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로,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개인의 자연권이 먼저 존재했으며 이 자연권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권리는 소중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오직 앞에서 명시된 개인의 자연권을 지키고 법 앞에 평등을 집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리다. 미국의 철학은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언어를 통해 위의 세 가지 원리가 자명하다고 천명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특한 정부 조직 및 구조를 통해
미국의 철학을 실현하고 싶어 했다. 미국의 헌법은 제한된 정부라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철학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의 결과물이었다. 그럼 다음으로 미국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의 문화는 4가지 특징적 요소로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용인데, 특별히 이 관용은 타인이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 더욱 강조된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인정하며 살아나가야 한다. 둘째로 미국의 문화는 튼튼한 사회적 기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를 간직해 나간다. 이 같은 사회적 기관들은 사회 안전망을 형성해서 정부의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세 번째로 미국의 문화는 언제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소란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왔다. 미국인들은 우리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분연히 일어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문화는 언제나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들의 행위를 보상해왔다. 서부시대 개척자들, 카우보이들, 발명가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미국은 언제나 환영해왔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미국의 철학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미국인들의 삶과 사고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전통적으로 미국의 역사는 미국 정부 및 사회 기관들을 통해 미국의 철학과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로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가치들이 영원하며 진실되다고 배워왔다. 때로는 영웅적인, 또 때로는 끔찍한 고통이 동반된 과정을 거쳐가며 권리에 대한 우리의 문화가 점차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확대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학습했다. 또 미국의 헌정 시스템은 자유를 상징하며 점진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배워왔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런 관점 속에서 미국의 역사는 인간 본성의 비극을 극복하고 자유의 승리를 이뤄낸 이야기인 동시에 노예제와 극심한 편견을 극복하고 이뤄낸 자유의 승리이기도 했다. 이성과 평등, 자유와 제한된 정부에 기반한 미국의 철학,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미국의 문화, 또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미국의 역사라는 이 3가지 요소는 지금까지 국가로서 미국을 규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결속시키려면 위의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다. 국가로서 미국을 결속시키려면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유된 문화와 역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철학 하나만 남겨진다면 이는 무익하고 터무니없는 이념이 되어버린다. 철학은 반드시 실제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기억과 결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철학은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린다. 인간 이성 그 자체에만 의존한다면 미국인들은
자신의 이웃에 대해 부풀어 오르는 형제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공유된 철학과 역사가 없다면 권리에 대한 미국의 문화는 군중 심리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공유된 철학과 역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군중의 의지와 개인의 권리가 충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빠르게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에 기반한 철학과 개인 권리에 기반한 문화가 없어진다면 미국의 역사는 그저 권력 정치를 추구하는 이들에 의해 발생했던 서로 일관성 없는 사건의 조각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미국의 철학, 문화, 역사 중 단 하나라도 없어지는 경우 미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철학이 없어진다면 이성은 부족주의로 전락한다. 미국의 문화가 없어진다면 개인의 권리는 집단주의적 독재로 전락하고 개인의 의무는 방탕으로 인해 파산된다. 미국의 역사가 없어진다면 우리를 연합시켰던 상징들은 도리어 우리를 분열시키게 된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자신의 첫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말처럼 미국인들은 단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함께 뭉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홀로 남겨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전쟁의 시작을 알린 포트 섬터 전투에서 남부군이 북부군을 향해 발포했을 때 링컨은 말했다. 우리는 친구이지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뒤틀렸다고 하더라도 애정에 대한 우리의 끈은 절대 끊어져선 안 됩니다. 분열주의의 구성 요소. 미국의 철학은 공격받고 있다. 분열주의자들은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애초 특정 기준에서 개념화될 수 있는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이성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권리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환경에 따라 빚어지는 가변적 구성물이다. 또 이들에게 인간의 이성은 정적들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휘두르는 권력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법 앞의 평등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개념이다. 왜냐하면 법 앞의 평등은 그저 현존하는 정치적 위계 질서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개념일 뿐이기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이나 개인의 권리상의 평등이라는 개념 대신 분열주의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분열주의자들은 정부를 개인의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한데 합쳐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열주의자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미국 헌정 시스템의 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분열주의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권력을 제한한다면
시민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제한된 권력이라는 헌법 개념에 반대한다. 이들은 견제와 균형이 진보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들은 억압을 만들어내는 체제라는 이유로 연방주의에 반대한다. 미국의 문화 역시 공격받고 있다. 분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 그 자체가 공공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은 혐오 표현 규제라는 입법을 통해 대체돼야 하고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혐오 표현의 정의는 임의로 남겨지게 된다. 또 이들은 종교의 자유는 세속적인 보편주의에 의해 대체돼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결사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가 종족적, 인종적 또는 성적 다양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자유 역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떼법이 적법한 절차를 대체하게 되고 사유재산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언제나 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분열주의 철학은 사회적 기관들이 미국의 죄악을 뒷받침해왔다고 주장한다. 분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이 같은 기관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마을은 불타 없어져야 하고 영광스러운 신도시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분열주의 철학에 기반한 문화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미국인들의 강경한 태도가 부패한 위계 질서로 가득 찬 시스템을 지키려는 그들의 완고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이 개인주의적인 이단 사상으로부터 치유받으려면 먼저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순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열주의적 문화는 위험 감수를 보상하는 미국의 문화를 집단으로부터 비롯된 근심의 문화로 바꿔 놓으려 한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는 이들을 탐욕스러운 거머리로 비하하고 위험 감수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은 도덕적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이 도전 정신 대신 강탈의 정신을 함양해야 하며 오직 지대 추구를 통해서만이 궁극적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역사 역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분열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학습해온 미국의 역사가 신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 미국의 역사는 착취의 역사며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이상들은 작성했을 당시 그저 자화자찬적인 글 조각에 불과했다는 논리다. 이들은 미국의 헌법이 기득권 권력의 위계 질서와 더불어 모든 종류의 편견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제국주의적인 괴물에 불과하며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짝퉁 민주국가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국을 결속시키는 역사는 존재할 수 없다. 엄밀하게 말해서 역사는 우리를 분열시킬 뿐이다. 분열주의자들에게 미국의 국기는 냉소적 농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치부된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분열주의자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틀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분열주의자들의 주장이 미국인들 다수가 공유하는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될 때 미합중국은 더 이상 합중국으로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분열주의의 전략. 그렇다면 분열주의자들은 어떻게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철학과 문화, 역사를 모두 내던져 버려야 한다고 설득시킬 수 있었을까? 분열주의자들은 불순하지만 매혹적인 방법을 통해 미국이 사악하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차성을 중심으로 한 연대에 기반해서 새로운 형태의 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만약 교차성이 원래 의미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달리 문제될 것이 없었다. 교차성 이론의 원래 개념에 따르면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 이상의 소수 집단에 해당되는 경우 멤버십의 종류에 따라 표적화되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흑인 여성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백인 여성이 겪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원래 의미로 교차성을 사용하는 대신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이 완고하게 굳어진 위계질서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 위계질서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직 미국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들의 슬로건을 정당화하는 데 교차성의 개념을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차이가 차별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그룹 간에 발생하는 경제, 문화, 사회적 차이는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 현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같은 차이는 결코 소멸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차이들이 미국의 철학, 문화, 기관, 그리고 역사 등을 포괄하는 미국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득함으로써 분열주의자들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간결하고 반박하기 힘든 논리로 포장할 수 있다. 다른 처우를 나타내는 모든 증거는 연합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그들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긴 하다. 전통적인 미국의 정신에 따르면 미국의 시스템은 결코 완전한 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 말인즉 미국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을 괴롭혀온 편견의 장애물들에 방해받지 않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하게 오늘날 성공을 이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은 개인에게 끔찍할 정도로 큰 책임감을 부과한다. 자유가 확대된다는 건 책임 역시 동일하게 확대된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를 시스템의 문제로 돌려버린다면 개인 차원의 책임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 실패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뿐이다. 이 같은 세계관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실패는 미국의 시스템을 허물어야 한다는 분열주의자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앞서 내용을 다시 언급하자면 이들의 태도는 결국 미국의 건국 이념을 다시 고쳐 써야 한다는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귀결된다. 분열주의자들에게 연합은 특정 시스템에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미국의 시스템 그 자체가 분열과 불평등을 생산해내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옹호하는 태도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정치, 문화적 균열을 초래하는 진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철학을 파악하고 나면 왜 분열주의자들이 성조기처럼 미국인들을 문화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상징물들을 비판하며 이 상징물들이 본질적으로 분열적이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들의 개념 속의 미국이 양극화적이라면 미국의 국기 또한 양극화적이기 때문이다. 분열주의자들은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무릎을 꿇고 항의를 표현하는 것이 정자세를 하고 가슴에 손을 얹는 것보다 진정한 연합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탐구 결과는 편견에 바탕하고 있다고 취급되고 결과의 평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능력 중심주의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라고 치부된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믿음이 있다거나 심지어 의료보험 전면 국유화에 반대하기만 해도 분열주의자들은 그런 태도가 미국이 노예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연방주의나 선거인단 등 미국의 제도를 유지하려 하는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차별주의자들이라 말하며 매도한다. 분열주의자들에게 미국 시스템은 그 자체로 억압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할 바로 그 요소들은 국가적 불화를 초래하는 요소들로 묘사된다. 그리고 분열주의적 세계관에 굽실거리는 것만이 도덕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실제 분열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분열주의자들은 문화기관의 권력을 지렛대 삼아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목표 대상으로 삼고 파괴시켜 버린다. 분열주의자들의 전략은 단순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분열주의자들은 위험 회피 경향이 너무 강한 나머지 표현의 자유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싸울 줄 모르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분열주의 철학이 이념인 운동가들은 하루 종일 왜곡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보수 매체 또는 방송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트위터에서 해당 방송을 보이콧하자며 구체화되지 않은 언어로 여론을 선동한다. 어떤 때는 몇몇 개의 트윗 멘션으로 인해 광고주들이 방송에서
광고를 철회하기도 한다. 또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받게 한다거나 소위 내부 커뮤니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플랫폼에서 영구히 추방되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분열주의자들이 올리는 몇몇 개의 트윗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전반적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한다.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힌 분열주의 폭도들에 의해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선 앞에서 일반 시민들은 침묵 또는 동조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강요받게 된다. 분열주의자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다. 그건 파괴의 끝에 절대 연합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파괴의 끝에는 더 심각한 파괴가 있을 뿐이다. 모든 혁명은 그 혁명의 주동자들을 삼켜버린다. 미국의 철학과 문화, 기관, 그리고 역사가 초토화된 후에는 절대 새로운 세계가 건설되지 못할 것이다. 국가적 연합이 사라진 자리에는 종족주의가 들어설 것이다. 미국의 철학과 문화, 역사가 파괴된다면 분열주의 내에서 각기 다른 분파들을 현재 하나로 묶어두고 있는 미국 시스템에 대한 반대라는 거대 명분의 악요 역시 녹아내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양극화된 집단들만 남겨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은 곧 연합주의를 지키고 보호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그 싸움을 맞이하고 있다. 분열주의로 얼룩진 미국의 철학, 문화, 역사. 벤 샤피로의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였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국이념은 미국의 철학과 문화, 역사 전반에 걸쳐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흐르고 있지만 이 세계관이 지금 분열되고 흔들리는 것을 저자는 냉철한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들어가며 라고 되어 있는 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잘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이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귓가에 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